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을 법한 텃밭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텃밭에서 심어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작물을 밭에 심게 되면 텃밭을 조금 더 이색적이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 같은 작물만 심어 재배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다른 텃밭과는 조금 비교되게 텃밭 가꾸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둥글레인데요. 둥글레 하게 되면 둥글레 차가 우선 떠오르는데요. 물론 둥글레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차로 끓여 마실 수도 있지만 이른 봄에 새순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둥글레를 텃밭에 심어 놓게 되면 이른 봄에는 둥글레 새순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쯤에는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울 동안 차로 끓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레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한 해만 수확해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해 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새순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번식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뿌리를 채취해서 드신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이렇게 둥글레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 해 살이 작물을 하게 되면 이른 봄에만 작물을 수확해 먹고 이후에는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하다 보니까 텃밭 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 꽃이 정말 이쁘게 피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둥글레 새순이나 둥글레 차가 아니라 관상용으로 이 둥글레를 심으셔도 텃밭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이른 봄에는 둥글레 새순을 수확해 드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둥글레 꽃이 필 거니까 아름다운 꽃을 관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둥글레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둥글레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 이 둥글레 구근을 구입해가지고 이른 봄에 텃밭에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밑에다 심어가지고 그늘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무가 주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둥글레를 정상적으로 재배해 나가지 못했어요. 물론 일부는 남아있지만 거의 번식을 못해가지고 올해 한번 다시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둥글레처럼 여러 해 살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면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데요. 그 시기 하게 되면 3월 말 정도가 적합하니까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여러 해 살이 작물을 텃밭에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는데 올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3월 말 정도에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그 해에는 물론 수확하기 어렵지만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로 자색 땅콩인데요. 둥글레와 달리 땅콩은 많이 심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색 땅콩은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일반 땅콩과 달리 색깔이 자색 또는 검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 땅콩 또는 자색 땅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둘 다 같은 종의 땅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땅콩과 심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검은 땅콩을 심어 재배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심어 재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땅콩도 아니고 이 자색 땅콩을 조금 더 추천하고 특별한 작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하게 되면 국산 일반 땅콩은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이 검은 땅콩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품종의 땅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검은 땅콩을 심어 재배하지 않는 이상은 맛볼 수 없는 조금 특별한 땅콩이고요. 그리고 땅콩의 고소함이 일반 땅콩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주 고소하거든요. 일반 땅콩만 심어 재배해서 수확해 먹더라도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일반 땅콩이 아니라 검은색 땅콩을 심어 재배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소함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 일반적인 땅콩만 심어 재배했다라고 한다면 또는 땅콩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텃밭에 잘 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 자색 땅콩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보시게 되면 차원이 다른 땅콩 맛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자색 땅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땅콩보다는 조금 재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심는 시기와 수확 시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수확량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땅콩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수차례 일반 땅콩과 이 자색 땅콩을 심어 재배해 보았는데 수확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은 일반 땅콩이었고 자색 땅콩 같은 경우에는 생육 초기에는 오히려 일반 땅콩보다 잎과 줄기가 더 풍성하게 자라서 더 많은 양의 땅콩을 수확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수확 시기가 다가와서 수확을 해보게 되면 자색 땅콩의 수확량이 조금 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콩을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땅콩도 심어 재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땅콩도 함께 구입해가지고 심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서 땅콩을 재배하지만 일반 땅콩과 검은색 땅콩을 동시에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구입하실 때 일반 땅콩 씨앗과 함께 이 자색 땅콩 씨앗을 구입하셔가지고 함께 심어보시면 되고요.
땅콩과 같이 재배기간이 긴 작물을 심을 때에는 심는 시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해서 심어주시면 참 좋은데요. 보통 땅콩은 씨앗으로 파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달에 심어가지고 9월 달 정도에 수확하는 작물이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이 땅콩 재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로 메론인데요. 아니 메론을 텃밭에 심는단 말이야?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전에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무심코 수박과 함께 심어 주었는데 한 모종당 2개 정도의 멜론을 수확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맛이 정말 달고 맛이 있었는데요. 제가 메론 재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방임으로 키워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모종당 한두 개 정도의 이 메론을 수확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모종값은 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메론 재배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재배를 진행하였는데 아이가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만 사 먹었었는데 이와 같은 메론이 밭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고선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맛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잊지 않고 이 메론을 다시 한번 심어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론이나 수박과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메론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덩굴 작물이다 보니까 모종만을 봤을 때는 작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텃밭을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론이나 수박 재배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성장하면서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텃밭 활용도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참 많아요.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메론이나 수박 같은 덩굴 작물을 심어 재배할 경우에는 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신 이후에 작물 심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작두콩인데요.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콩과 작물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땅콩도 있지만 이른 봄에 심는 완두콩도 있고요. 텃밭에 가장 많이 심어 재배하는 강낭콩도 이 콩과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많은 콩과 작물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큼직한 것이 바로 이 작두콩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다 보니까 비염 치료와 예방 목적에서 이 작두콩을 종종 심어 재배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텃밭에서 이 작두콩을 많이 심어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병충해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심어 재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올해는 다양한 콩과 작물을 심으면서 이 작두콩도 한번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두콩 재배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덩굴성 작물이기 때문에 상부를 유인해서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지대와 망을 설치해가지고 덩굴이 상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배 기간이 이른 봄에 심어주는 완두콩에 비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씨앗 파종 시기는 4월달 정도이고요. 그리고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준다고 한다면 5월달에도 심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른 봄에 심어가지고 9월에서 10월 초까지 수확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다른 작물을 심어 재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심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작물로 추천해드린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비염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콩과 작물이고, 둥글레와 마찬가지로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껍질째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면 정말 좋거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먹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껍질을 까가지고 안에 있는 작두콩을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작두콩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두콩을 쪄 먹는 것이 식감이 좋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만큼이나 종종 이렇게 작두콩을 쪄서 먹거든요. 콩 사이즈가 일반 콩보다 거의 10배 이상 아주 큼직하다 보니까 먹는 맛도 있고 그리고 씹는 맛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알레르기로 환절기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라 한다면 이 작두콩을 올해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는 둥글레와 마찬가지로 여러 해살이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10년에서 15년 정도 심어 재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부 텃밭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심어가지고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이 아스파라거스 구근이나 또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가지고 아스파라거스 밭을 좀 더 넓혀줄 계획이에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파라거스를 좀 더 심으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작물의 피해도 거의 없고요.
보통 이렇게 여러 해살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새순을 수확해 먹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이 아스파라거스 새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새순을 이른 봄에만 수확해 먹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장마 이후까지도 수확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실속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늦게까지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 먹기 위해서는 텃밭에 자주 오셔가지고 수확해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아스파라거스가 목질화되고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 줄기가 돼가지고 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스파라거스를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해살이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봄에만 수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아스파라거스를 좀 더 심어 재배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잎과 줄기가 관상용으로 정말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해 전부터 이 아스파라거스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잎과 주위가 다른 작물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특별하기 때문에 본인의 텃밭을 조금 더 이국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둥글레와 함께 이 아스파라거스를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잎과 줄기는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접어들게 되면 누렇게 변해가는데요. 그 모습 또한도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 먹는 것만큼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아직 심어 재배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한번 모종을 구입하거나 또는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심는 시기 하게 되면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빠르면 3월달부터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3월 말 정도에 많이 심어주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모종이나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종을 심었을 경우라고 한다면 그 해에는 물론 수확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1년근 모종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해에는 물론 다음에도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구근 심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에 봄부터는 이 아스파라거스 새순을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빨리 이 아스파라거스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근 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작은 모종부터 한번 심어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저렴한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밭에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을 특별한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물론 진작부터 심어 재배해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재배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해살이 작물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선 이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